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본 강의했던 것 1주차 강의 좀 더 쭉 4시간 동안 들으셨죠? 그거 핵심 정리 중에만 몇 가지를 뽑아놨는데 10가지 OX 문제인데 오늘은 첫날인데 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X 문제를 10개를 만들어놨죠. 수업 들으시면서 일부는 이해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꼭 알아야 될 거다라는 걸 찍어놓은 거니까 뒤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정답 및 해설이 있어요. 그 해설도 보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올려서 봐야 되겠죠? 자, 이 관악위의 장이란 우리 관악의 장 몇 명 있었죠? 6명. 누구누구?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를 의미하며 이때 군에는 군수에는 누구도 포함된다고? 광역시 군수 포함됩니까? 아니요. 광역시에는 군수는 관악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관악의 장이다?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이분이 관악의 장이지 그 속에는 광역시 군수는 관역으로 장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장 군수할 때 이 군수는 누구 밑에 있는 거죠?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는 도지사는 관역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관역의 장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군수라 하더라도 끝발이 다르다 그랬어요. 일반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는 관역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갖지만 누구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역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역의 장의 권한은 없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도시장이란 누구 했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중간대빵, 광역자치단체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뺀 그 사람들이 아닌 시하면 어디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를 말해요. 그 아닌 시란 누굴 말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하고 그 도지사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아까 몇 명이라 했더라? 인구 50만, 100만이 아니라 5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장이라고 하고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란 바로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100만이 아니라 50만 명 미만의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한다. 둘을 구분합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특별히 또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 시험범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도 있죠. 즉 수원시 같은데 또 네 군데야. 현재로서는 현재 100만 넘는 거. 저 일산에 있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저 밑에 창원시. 어디? 다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걸 뭐라 부른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라고 하고 그 시만 특히 대도시 중에서도 특례시라고 한단다. 그걸 뭐라고 한다? 100만 되는 데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특례시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지는 아직은 법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하면? 국토교통부장이 과열을 정하면 누가 계획을 수립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합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지 않는다. 밑에 있는 누굴 시킨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광역도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광역계획권을 또 누가 정했습니까? 도지사가 정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아니고 그 밑에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이 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지정만 해주고 수립은 밑에다 시킨다. 그런 체계적인 걸 기억합니다. 자, 4번. 도시군 관리계 수립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머리자만 따서 용자고, 그 다음에 2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용, 기, 그 다음에 도, 정, 마지막 뭐 있었죠? 지였는데, 지가 아니고, 웬 기네? 지였었거든. 그럼 용도지역, 용도구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병역에 관한 게 개도시수입,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용도구역의 요거에 지정 또는 병역에 관한 게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념에 관한 게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다섯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게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또는 병역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간단다.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아까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지도에다가 그걸 그려주라 그랬었죠? 일반 상업지역 지정된 지역이 어디까지 지정된지 그걸 지도에다 그려주는데 그 지도에다 그려주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지형주면 고시란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 색깔들이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몇 번? 5번에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라 그랬지 다음날 하면 틀려버립니다. 부동산 공법에 다음날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요. 어떤 때는 그날부터 어떤 때는 그 다음날부터 날짜로 따지면 하루 차이인데 그놈의 하루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처음에서는 그냥 정신없이 내는지 하여튼 다음날과 그 날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아냐. 여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다음날 하면 여기는 틀린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6번.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지죠? 아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이런 공원 같은 게 주상한 데나 산 같은 게 있는 지역. 뭐라죠?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하나. 이건 녹지지역. 그래서 머리점을 떠서 주상공록 이렇게 읽어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지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주거지역 중 무슨 지역? 전유주거지역은 아까 몇 종 있었죠? 1, 2종 밖에 없었어요. 1종, 2종으로 구분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 2종, 일반 상업지역은 1, 2, 3종. 이렇게 구분되죠. 자, 7번.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다음에 보존지구, 복합용도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9가지가 있다. 아까 제가 머리점 갖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보세요.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고 했지 미고라고 안 했거든. 무슨 지구? 경관지구라고 했지 미관지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아니라 경관지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됐죠? 아닙니다. 또 틀렸습니다. 어디가? 이거 보존지구 여기가 틀렸습니다. 보존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라고 합니다. 참 돌아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째만 외우는 것 갖고는 또 내용이 안 돼요. 그때 보호지구인지 보존지구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머리줄에다가 외워놓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그래야 공부죠. 그래서 먼저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9가지를 용도지구라고 그 중에 단어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또 외우셔야 되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8번. 기반시설 중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 중 어디다가 도시군 관리가 결정됐대요. 여기다 도로 낸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됐대. 아까 무슨 시설? 그러면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수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무엇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랬지. 언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다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다르다. 그건 나중에 정의할 건데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9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뭐였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했는데 웬 합병? 여기가 틀렸네. 토지 합병은 개발행위가 없고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라고 봅니다.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6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토지 형절 변경은 또 몇 가지가 있댔죠?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5가지가 있다. 여기는 맞네. 그래서 토지 분할을 토지 합병 저것만 틀렸습니다. 토지 합병이 아니라 토지 분할. 자, 마지막 10번째 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뭐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외자가 들어가요.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까 어디라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녹지지역. 아까 사진에서 보면 녹지 있었죠? 그 녹지에다가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개발하는 사람 보고 돈 부담하라. 그때 돈 내놔라 그랬죠? 기반시설 설치에 주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런데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서로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주변이 뭔 지역이야? 다 개발된 지역이야.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 변두리 지역이야. 도심 쪽에서 지정돼서 하는 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저 변두리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저 변두리에 지정되는 건 도심 지역 외의 지역에 된다. 그래서 서로 둘은 중복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성격상. 따라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 여기 지금 건물들이 다 들어찼는데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했는데 여기 도로 만드는 게 부족해? 공원 주소하는 게 학교 짓기가 공간이 없어? 그러면 결국 도로 만들고 학교 짓는 게 불가능한 거의 곤란하니까 여기다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안 냈대. 1,500세대만 짓자. 그런 데는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지역. 자, 지금부터 녹지 지역에다 개발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도로도 만들고 공원 주소하고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거 개발한 사람들 보고 야, 니들도 좀 비용 좀 내. 돈 좀 부담해. 그런 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이 이미 된 지역 중에서 추가 개발하는 건 개발 밀도 관리요. 지금부터 처음에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빠르게 정리하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림 공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 그림 공법은 책으로 다 별도로 나올 겁니다. 별도로 다 책자로 만들어요. 그것도 페이지가 많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그건 진도 나가는데 여기다 전자칠판에다 띄워놓고 그것도 강의가 나가니까 부교재로서 여러분들이 기본사하고 그걸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